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평화를 위한 변화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때문에 비무장지대 DMZ를 활용하는 여러 방안들이 논의 중이죠. 네,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동식물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DMZ를 미리 엿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 이정모 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네. 최근 남북 관계에 순풍이 불면서 DMZ를 생태공원으로 한다. 그리고 남북 간에 이것을 같이 공동으로 조사, 연구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DMZ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크기 때문이겠죠? 네, DMZ는 경기도 파주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한반도 허리를 동서로 가르지르는 길이 248km, 너비 4km의 거대한 띠 모양의 땅입니다. 면적이 거의 1000평방킬로미터나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 면적의 1.5배입니다. 그런데 서쪽으로는 또 습지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동쪽으로는 산악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DMZ가 설정된 게 1953년이니까 그때부터 65년 동안 멸종 위기종을 비롯한 생명 다양성이 자연스럽게 보존된 곳이죠. 최근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 위기종 동물 가운데 75종이 DMZ에 살고 있고요. 식물까지 포함하면 101종의 멸종 위기종이 DMZ에 살고 있습니다. 101종이요. 이렇게 우리 땅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동식물들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DMZ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이 DMZ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알려주신다고요? 제가 한번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최상위 포식자에 해당하는 동물이 뭘까요? 최상위 포식자 뭐요? 사람. 예, 사람이 맞습니다. 흔히 동물 호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호랑이는 천연기념물도 아니고 멸종위기종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에서 호랑이가 멸종됐기 때문이죠. 멸종이 됐군요. 예, 그러니까 호랑이가 사라진 한반도 남쪽 산야에서는 우습게도 담비가 바로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아니, 담비가요? 네, 담비는 쪽제비과 동물인데요. 길이가 50에서 60cm 정도로 삭보다 조금 더 큰 동물입니다. 보통 쥐나 작은 새를 잡아먹고 또 열매도 먹는 잡식성 동물입니다. 그런데요, 담비는 작은 동물뿐만 아니라 노루나 심지어 멧돼지처럼 큰 동물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없는 숲에 담비가 왕이 된 셈이죠. 지금 화면으로 보면 너무 귀엽고 이 담비가 저렇게 귀여운 담비가 호랑이가 없으면은 최상위 포식자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덩치가 큰 멧돼지도 잡아먹는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호랑이처럼 단숨에 숨통을 끊는 방식은 아닙니다. 보통 3마리 담비가 협력을 하는 무리 사냥을 하는데요. 먼저 담비 한 마리가 멧돼지 등에 올라타서 눈과 귀를 물어뜯어요. 그럼 앞이 보이지 않게 된 멧돼지가 주저앉게 되거든요. 그때 다른 담비들이 함께 공격하는 거죠. 좀 똑똑한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어떻게 연구하나요?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담비 몸에 전파 발신기를 부착한 다음에 추적하면서 관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파 발신기를 붙여서 관찰한 결과 담비의 행동 권역은 거의 25에서 50제곱미터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도봉구에서 서초구 정도의 꽤 큰 생활 권역을 삼는다는 말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생태계의 우산종의 역할이 큽니다. 생태계 우산종이다. 우산종이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산종은 이름 그대로 생태계의 우산 역할을 하는 종이란 뜻인데요. 행동 권역이 넓고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동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남쪽에서는 담비가 바로 우산종이죠. 우산종의 서식지를 보존하면 다른 동물도 함께 보호하면서 생명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담비가 모피가 귀중품으로 사람의 인기를 끌면서 개체 수가 감소되더니 급기야는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000에서 3,000마리 정도의 담비가 살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MZ에 살고 있는 담비 수는 아직 몇 마리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야생에서는 원래는 흔히 볼 수 있었던 동물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동물원 같은 곳에나 가야 좀 볼 수 있다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DMZ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희귀종이 있다고요? 많이 있는데요. 우리 정서와 맞닿아 있는 동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구렁이입니다. 구렁이요? 구렁이는 몸이 2m까지
길게 자라나요. 예. 근데 주둥이 끝이 좀 뭉툭하고요. 네. 몸통도 제법 굵어서 뱀이지만 징그럽다라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네. 징그러운데요. 또 독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뭐 자연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는데요. 네. 제가 대학 때만 해도 뭐 시골 마을의 돌담 틈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럼 그래요. 그때가 몇 년 전이죠? 한 30년 전입니다. 네. 예. 실제 생활에서 볼 수 있었던 이 구렁이. 예.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니까 이렇게 어슬렁 이렇게 움직이는 게 뭐 능구렁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맞아요. 구렁이에 담 넘어가듯 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구렁이의 특징이 잘 녹아나 있는 속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예. 첫째는 정말로 슬렁슬렁 움직인다는 뜻이죠. 정말로 아주 느리고 여유 있게 움직입니다. 네. 다른 하나는요, 바로 사람들과 아주 친근한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돌담이나 뭐 밭둑에 뭐 돌틈 속에 살고요. 네. 예전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퇴비 속에 네. 알을 뭐 15개에서 25개씩 낳았어요. 그러니까 퇴비가 발효하면서 생긴 열로 부화를 시킨 거죠. 아이고. 네. 당연히 마을 사람들이 흔히 보는 뱀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구렁이를 보고서 내쫓지 않았어요. 네. 심지어 구렁이가 집에 들어오면 재물이 집에 들어오고 복이다. 네, 그렇죠. 집구렁이가 나가면 집이 망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아니 그런데 집 근처 퇴비에다가 알을 낳을 정도면은 거기서 이제 구렁이를 쉽게 볼 수 있었다는 건데 네. 저는 상상만으로 너무 무서운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렁이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 재물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우리 정서상 예. 구렁이를 참 이렇게 반기고 좋아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멸종 위기종이 되었다는 예, 거예요. 그 농촌이 해체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났잖아요. 예. 네. 그래서 구렁이에 대한 뭐 인식이 많이 없어졌는데 구렁이 특징이 너무 힘이 세다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힘센 구렁이를 먹으면 정력에도 좋다라는 아이고. 속설이 막 퍼지면서 네. 구렁이가 마구 남획되었죠. 네. 그 바람에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멸종 위기 야생 동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랬군요. 담비나 구렁이 모두 결국에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항상 그렇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최상위 포식자라고 했잖아요.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생물만 더 살펴볼게요. 얼마 전에 사냥 복원의 속도를 붙고 있다. 예.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려서 되게 반가웠는데 이 사냥 역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냥은 한때 태백산맥에만 15,000마리가 살았는데요. 점차 줄어서 천연기념물 217호로 지정되게 이르렀죠. 네. 최근에는요, 그나마 좀 보호를 잘 받아가지고요. 다시 뭐 700에서 900마리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사냥은 북한에서도 많이 줄었어요. 어. 그래서 북한 당국은 사냥의 서식지를 각각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 당국의 적극적인 보호에도 불구하고 개체수가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요. 네. 임신 기간이 210일에서 220일 정도로 아주 길고 또 경사가 급하고 바위가 많은 산에 살다 보니까 새끼 생존율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지금 사냥 같은 경우에도 복원 사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멸종 위기종이 1급과 2급이 있는데 1급이 조금 더 높은 단계의 멸종 위기 그렇죠. 등급이라고 항상 봐야죠. 그러면요. 1급이면 더 무섭고 겁니다. 예, 가장 그런데요. 위급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DMZ 안에 이런 멸종 위기종들이 같이 살고 있다. 예. 뭐 그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이 이걸 협의를 해서 뭐 공동 연구를 한다든가 생태 공원으로 만든다던가 하게 되면 여기 살고 있는 멸종 위기종들한테 또 피해가 가는 건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예. 것들이 고려돼야 될까요? 남북 사이에 평화가 정착되면 DMZ를 어떻게 이용할까에 대한 논의가 또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저는 당분간은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DMZ는 아직 단 한 번도 제대로 연구 조사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생태 조사를 마친 다음에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남과 북 모두가 생태계가 망가지면서 많은 동식물이 사라졌잖아요. 네. 예. DMZ를 활용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을 그대로 남겨뒀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오늘 정말 비무장지대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차라리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보호의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립과학관 이정모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